홍익대학교 건축학과의 5학년은 1학기는 졸업 작품이라고 부르는 걸 하고, 이제 2학기에는 그것을 토대로 논문을 씁니다. 이제 이 영상은 그 2학기 부분에 대한 영상이고, 앞서 다른 영상들과는 달리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서 이거를 토대로 영상을 하나를 하면 얼추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두 번에 걸쳐서 이거 하나 하고 뭐 나머지 자잘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끝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논문은 석사 논문은 아니고요. 학사 논문이고, 얼마나 많은 학사 전공들이 논문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학기를 들여서. 그리고 그게 학계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위치를 과연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커리큘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 저에게는 의미 있는 바가 많았습니다. 주택의 단위 평면, 평가. 이 단어들이 좀 쉽지는 않은데, 자, 집의 단위 평면. 단위 평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거 살면, 이제 한 세대가 이루는, 우리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의 그 평면도를 단위 평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단위, 한 단위로 나뉘어져서 그런가 봐요. 세대 단위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동주택 안에서, 아파트 같은 여러 명이 사는 공동주택 안에서 세대 단위별로의 평면, 그 평면을 평가를 하거나 계획을 하기 위한 어떤 지침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요소가 감안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운데 뭐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좁혀 나가서 지역은 일단 서울 지역, 왜냐면 이때 제가 한창 지금은 제가 부산입니다.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에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우리가 흔히 원룸, 투룸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자취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세대 주택이거나 다가구 주택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조금 미묘한데, 쉽게 말하면 다세대 주택은 한 세대 한 세대가 주인이 따로 있고요. 다가구 주택은 전체 건물이 주인이 한 명이 있고 그냥 방만 세를 내주는 개념인 거죠. 그게 가장 쉬운 구분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뭐 규모라든지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다세대든 다가구든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막상 사는 그 공간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통틀어서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를 하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생활 물품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목이 뭐 엄청 쉽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은데 하나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분의 엉덩이가 거의 뒤에 문과 벽 쪽에 닿고 있죠. 그리고 여기 발을 디디는 이 틈 자체가 세탁기 앞에서부터 이 문틀까지 밖에 없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세면기가 있어야 될 위치처럼 보이는데 그 위에 막 보일러가 있고, 하여튼 장난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냉장고가 싱크대 위에 있죠. 뭐 볼 필요도 없이 말도 안 되고,
그건 예전에 이 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제가 살았던 곳인데, 이 세탁기가 괜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말고는 둘 데가 없어요.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죠. 세탁기 둘 공간을 설계를 안 해서 빚어진 건데, 그래서 또 환기가 잘 안 돼서 항상 습기가 있었고, 바닥이 그래서 미끄러웠는데, 이 세탁기를 비켜 들어가려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제가 살았던 공간이고, 얘는 이제 제 친구인데, 끈을 많이 묶어야 되는 신발을 신고 벗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숙이잖아요. 이 숙였을 때 엉덩이나 머리 같은 것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좁죠. 이것도 이 집 자체가 절대적으로 작아서라기보다는 뭔가 설계 비율이 좀 잘못된 거죠. 이것도 앞서 보여드린 사진이지만 이 방에서 빨래를 공교롭게도 지금도 이거 빨래죠. 네. 요즘은 이제 아래층에 그 코인 세탁기가 있는 곳에 제가 살기 때문에 건조기를 쓰긴 한데, 간단한 세탁물을 이제 건조기에 다 돌리긴 좀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여전히 넣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렇게 자리가 많이 없죠. 지금 제가 여기 이 땅이 거의 땅의 전부인데 이거를 두면 아주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제가 사용하던 주방인데, 이때 어떤 형 한 분이랑 같이 쉐어를 했던 하우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밥솥을 여기다가 올려버리면 이 식재료를 이제 준비를 하거나 담거나 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또 여기도 상당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설계 문제죠. 네. 이 집이 뭐 1평, 2평밖에 안 되는 그런 집이 아니었거든요. 네. 이것도 전데, 이건 또 다른 집이고, 지금 두 개의 집이 좀 왔다 갔다 지금 섞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옷장이 친구 옷장이었고, 이 옷장이 이제 제 옷장도 아니죠. 이게 한 건데, 이 두 개 사이로 어느 정도 이 틈은 있었어요. 쓰는데 불편함은 없을 정도의 틈은 있었지만, 빨래를 넣을 때가 되면은, 이 빨래 이게 이제 너무 자리가 이제 부족했습니다.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충전기로서의 주거 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큰 물건들, 이렇게 세탁기 같이 큰 물건들은 이 물건 둘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물건 앞에 이 물건을 써야 되는 면적이 필요합니다. 자, A가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물건마다 좀 규격이 다르죠. 제품마다. 그래서 뭐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이렇게 생겼고 뭐 C는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걸 쓸 줄 모르니까 이거를 통틀어서 이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치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워둬야 되는 치수를 두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이게 위에서 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그 전 편에서 말씀드린 L형 섹터를 이제 3D가 아니라 그냥 2D로 더 간단하게 그냥 위에서 본 거예요. 저 고정 면적이 있고, 저 활동 면적이 있으면은 살기 좋아진다. 끝.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활동 면적의 특징을 제가 말했었죠. 활동 면적은 줄일 수가 있어요. 활동 면적은 서로 겹칠 수가 있습니다. 겹쳐도 사용하는 그 편리함이 유지가 됩니다. 겹치면 겹칠수록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의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얘를 이렇게 위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겹쳐버린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44%의 면적이 세이브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빨간색 물건들이 똑같은 편리함으로 똑같이 부족함 없이 쓸 수가 있다는 게 하나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 사진을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서부터 여기 뭐 책상 같은 거, 뭐 세탁기 같은 거, 뭐 이건 잘 안 보이지만 이제 변기가 있는 거고,
뭐 냉장고, 주방, 이거 뭐죠? 뭐 샤워, 그다음에 뭐 세면기, 뭐 어쩌고 저쩌고, 책상, 맨 위에 있는 거는 뭐 식탁, 하여튼 뭐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진 않은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쳐요. 그럼 지금 이 앞에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사이즈가 좀 더 다른 이유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좀 적게 어떤 건 좀 더 많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침대인 것 같고 이건 그냥 비워둔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를 기본이라고 봤을 때 이제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겹친다면 한 대충 이 정도 겹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겹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활동을 똑같이 온전하게 할 수는 있으나 면적을 꽤 많이 3분의 1 정도는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이 논문이라기보다는 그 졸업 작품에서 했던 거죠. 자, 졸업 작품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논했고, 그래서 이렇게 L형 섹터를 만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 했던 거는 별건 아니고요. 저것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숫자로, 어떤 수치로 보여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주생활 물품이라고 굳이 이름을 정한 게 이제 뭐냐? 이 뭐냐면은 이제 물건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그 중에서 꼭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물건들, 그리고 꼭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물건들 중에서 큰 물건들, 이거를 지칭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때 곤란했던 게, 건드려야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건드렸어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런 걸로 가정한다, 저런 거 저런 걸로 가정한다라고 그냥 했다 치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든 집에는 과연 세탁기가 필요한가? 그리고 모든 집에는 과연 에어컨이 필요한가? 모든 집에는 과연 침대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사실 먼저 짚고 넘어가면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뭐 총 100가구 중에서 총 100명의 1인 가구 청년들 중에서 세탁기를 가지고 있는 비중이 뭐 몇 퍼센트 이상이니까 뭐 85%에서 90% 이상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주 생활 물품이라고 뭐 명하겠다. 그 중에서 규격이 혹은 볼륨이 일정 무엇 이상이 되는 것을 대형 주생활 물품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한 다음에 하면 이제 더 확실했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하진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후배들 대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선배든 후배든 제가 이런 거를 관계가 이렇게 뭐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한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자발적 아싸. 자발적은 맞았을 거예요. 네. 처럼 그냥 지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활동을 하나를 같이 하자고, 친했던 그 형한테 제안을 받아가지고, 4학년 때 그 동아리 소모임 같은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 활동이 좀, 인기를 갖게 돼서, 이 후배들이 원년 멤버로서 저를 이제 잘 대해줬었어요. 잘 따라주고. 그래서 그 후배들 한두 명을 알게 된 게 아직까지도 10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소중한 분들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수소문해서 뭐 이렇게 너네들 카톡방에 이런 거 좀 할 만한 애들 없냐고 좀 올려달라. 아마 뭐 없는 돈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사례를 했겠죠. 이렇게 조사를 좀 방을 조사를 할 대상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4명을 얻었었어요. 제 친구들 포함해서 이제 총 4명의 조사 대상자를 이제 4명으로 뭘 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 정도라도 실제로 이제 한번 해보는 그런 의의가 있었죠. 하여튼 이 집은 모르는 1학년 학생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또 다른 또 모르는 3학년이었나 4학년 학생의 집이었고요. 그리고 이 집은 이제 같은 학년을 했던 친구의 집이었고,
이 집은 이태원에서 꽤 오랜 자취 생활을 하던 저의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총 4명. 그래서 이 4명을 대상으로 이런 것도 했네요. 제가 이런 것까지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뭐, 현관, 신발장, 싱크대,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했네요. 그래, 나름대로. 그래서 뭐 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이즈는 어떻게 됐는지, 뭐, 사실 그렇게 이 클리어한 기준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를 데이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물건별로 대상자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순위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다.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의 의미는 물건의 필수성이다. 그러니까 각 대상자가 주거시설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물품이다. 그러니까 조금 근거가 약하죠. 각 대상자한테 뭐 질문을 했나 봐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까? 1에서 3번까지 뭐 얼마나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걸 했나 보죠. 그거라도 한 거는 이제 여전히 의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석사 논문이라든지 정말 이 연구로서의 그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은 한참 부족하긴 하죠. 네.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던 이게 좀 바빴어요. 이거를 다른 친구들은 한 학기를 통틀어서 이 작업을 했다면은 저는 과연 이거를 제출을 해도 되는가 이런 거 심사받고 뭐 딴 거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그 과제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했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는 데서 총 5단계로 중요도를 설정을 하여서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쨌든 중요도는 그렇게 하고, 또 이 연구에서 주거시설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필수 행위. 그래, 아까는 이제 필수 물건이었고, 이제 필수 행위는 집 밖에서는 딱히 대안이 없는 것들을 필수 행위로 가정을 했대요. 현대사회에서는 옛날에 주거에서 해왔던 행위들 중에 대체를 할 수 있는,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밖에서 일상적인 밥을 먹는 게 좀 힘들었다면 요즘은 밖에서 일상 끼니를 때우기가 훨씬 쉬워졌죠. 그리고 학생의 경우 공부는 카페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일반 세탁을 코인 세탁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같은 이유에서 중요도를 조사하는 각 단계별로 자신의 집 외부에 뭐 하여튼 뭐 그랬대요. 지금 이게 잘 녹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뭐 TV장, 건조대, 공기청정기, 냉장고 이렇게 쫙 뭔가 나열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번이라고 돼 있어서 해당 그 조사 대상자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조사 대상자 4명들이 다 체크를 했던 그것을 합쳐가지고 그 합친 것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의 합을 또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물건이 가장 중요한지를 나름대로 이제 도출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출을 해낸 게 뭐 현관에는 신발장이랑 현관이 있고, 화장실에서는 변기 샤워실, 아닌데 이건 또 다른 건데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품의 치수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이 맞나? 주 생활 물품을 비치를 할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각 주 생활 물품의 치수를 알아야 된다. 본 연구에서는 평면상의 면적만 다루므로 각 물건의 폭과 깊이만 조사했다. 주 생활 물품의 치수를 분석하는 목적은 입주자의 이삿짐 중에 주 생활 물품에 해당하는 물건을 비치를 할 수 있는 바닥 치수를 사전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다. 뭐 당연한 소리죠. 아까 했던 얘기고. 비슷한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비슷한 경제 수준 집단의 거주자라도 그 누가 됐든 간에 각자가 소유한 물건의 규격은 모두 모두 다를 수 있기에 하나의 제품 규격으로 이 바닥 면적을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제품 카탈로그나 온라인에서 표시된 규격 또한 실제 치수가 반영이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시판되는 신제품과 과거에 출시된 제품의 규격 또한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실제로 이것들을 이제 재는 것이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조사 대상자로 지원해준 이 4명의 물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제가 일일이 다 치수를 쟀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발장 크기, 그들의 현관 크기, 그들의 변기 크기, 그들의 샤워할 수 있는 면적의 크기, 세면대 크기, 침대 크기, 옷장, 화장대, 책상, 테이블, 냉장고, 싱크대, 싱크볼, 싱크대 조리기기, 싱크대 조리대, 건조대, 세탁기, 창고로 쓸 수 있을 만한 면적, 그리고 보일러까지 치수를 쟀네요. 본 논문에서 대상자 A부터 D는 이 4명은 20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1인 가구를 대표로 하는 걸로 설정을 했다. 그들의 물건이 곧 대부분의 청년 1인 가구의 물건을 대표로 하는 걸로 가정을 한다. 따라서 이들의 물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치수를 찾기로 했고 모든 물건은 폭과 깊이의 비율이 서로 같지 않으므로 최대 면적을 가진 한 개의 물건을 대표로 설정할 수가 없다. 뭐 아까 했던 말입니다. 아까 했던 이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주황색이 드럼 세탁기를 위에서 쳐다봤을 때,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뭐 선반, 이거는 이제 좀 알아보기 힘드네요. 뭐 보일러, 뭐 여러 가지를 했고, 이제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앉았을 때, 섰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제품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재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어떤 거리감 등을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외투를 이제 집에 와서 옷장 앞에서 갈아입는 것을 이제 연출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세탁기의 깊은 곳에서 이제 드럼 세탁기랑 이 통돌이처럼 생긴 이런 세탁기는 좀 다른데, 만약에 드럼 세탁기가 여기 있으면 아예 쓸 수가 없겠죠. 너무 좁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도 일일이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여기 드럼 세탁기가 있네요. 이 드럼 세탁기가 앞으로 훨씬 더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자연스럽게 이용을 했을 때 웅덩이가 어디까지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체크를 했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생활 물건을 쓰는 활동 면적을 조사를 했다. 활동 면적을 산출해내기 위해서 각 주 생활 물품별로 물건의 전면으로 앞으로 면적 확보가 필요한 동작을 조사를 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신발장의 경우 서서 신발을 꺼낼 수도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신발을 꺼내기 위해서는 상체를 숙여야 하는 등 물품별로 여러 동작이 행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앞뒤 길이의 관점에서 여러 동작 중에서 가장 긴 길이가 필요한 동작들이 있었다. 신체의 동작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서 있는 것보다 아래로 숙였을 때가 더 긴 길이가 필요한 동작이었는데 숙이면서 앞으로 내밀어지는 머리와 뒤로 내밀어지는 엉덩이의 길이가 길기 때문이었다. 뭐 당연한 소리죠. 반드시 신체 동작이 아니더라도 확보해야 하는 면적도 있었는데 침대의 경우 하단의 서랍을 이용하려면 서랍을 완전히 빼내었을 때의 최종 길이가 필요했다. 그쵸? 자, 침대 옆에 사람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만 활동 면적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침대 서랍이나 침대 아래 크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어떤 큰 물건을 뺐을 때는 그 물건만큼 인출할 수 있는 그 면적이 필요하겠죠. 이럴 경우 침대에 뛰어드는 신체 동작보다 서랍을 꺼냈을 때의 길이가 확연히 기므로 서랍을 꺼냈을 때의 길이를 대표 동작으로 설정을 했다. 이처럼
각 주생활 물품마다 산출한 대표 동작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해서 이제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또 길이는 어떠한지를 여기 다 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표현한 것들이 어떤 물건들이고 그 앞에 어느 정도의 활동, 어떤 활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길이가 확보돼야 되는지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것들의 조각을 모아서 아까 잠시 보여줬던 그 가설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된 실제 조사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 이런 형태가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비율과 형태로 하면은 이 모든 물건들을 온전하게 쓰는 데 있어서 아주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거의 합은 6.9평입니다. 7평이죠. 활동 면적이 겹쳐도 비워둔 공간이 겹쳐지는 셈이기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뭐 아까 했던 내용이고 자, 이제 이거는 뭐 자세히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자, 그럼 아까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집들을 평가를 했을 때 주거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주성, 그러니까 집에 거주를 할 때 거주성이 얼마나 뛰어나냐 혹은 얼마나 부족하냐 하는 그 평가 체계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라고 이제 써놓은 거고요. 자, 예를 들면은 그 아까 고정 면적과 활동 면적이 있잖아요. 그 빨간색적인 부분이랑 뭐 시퍼런 거 있잖아요. 자, 파란색적인 부분은 겹쳐도 되고 또 겹칠수록 면적이 세이브 되니까 어차피 더 좋은 거고, 근데 빨간색이 겹칠 경우에는 그 물건 거기 못 둡니다. 그쵸? 그래서 냉장고 빨간색이랑 뭐 세탁기 빨간색이 만약에 서로 겹친다, 그게 두 개가 온전히 떨어져서 비치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집은 냉장고나 세탁기 하나를 못 두는 집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거주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일일이 이제 비율까지 정하기는 어렵고, 그런 겹침이, 그러니까 빨간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뭐 몇 점씩 빼겠다, 뭐 이런 식의 평가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들 배치 다 하고 뭐 초록색들 배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개와 관련 없는 빈 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집의 형태에 따라서. 그 빈 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으로.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딱 이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이 섹터, 제가 만든 그 섹터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최고의 효율을 달성하는 것에는 좀 못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보지 않았나 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4명의 집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제 집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배치를 쫙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게 지금 화질을 안 줘서 잘 안 보이는데 고정 면적, 그러니까 빨간색과 빨간색이 이제 겹치는 거는 없었대요. 그래서 요건 100점. 그리고 고정 면적과 활동 면적이 겹치는 것은 있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세탁기가 이렇게 있고 그 앞에 활동 면적이 있었어요. 온전히 비워져야 된다는 그 면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면적이랑 다른 고정 면적이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네. 온전히 써야 된다는 그 면적이 있는데 그걸 설정을 해놓은 건데 엉덩이를 쭉 빼다가 뒤에 물건이 팍 부딪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비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집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점수 떨어지겠죠. 그럼 총 19개 중에 이 집은 4개가 충돌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점수가 깎였다. 그래서 등급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B 등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뭐 이 집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이 집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왼쪽에 있는 집이 원래 상태고 오른쪽에 있는 집은 이제
이제 집 자체는 똑같잖아요. 집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이런 좁은 집도 벽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의 비율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벽 하나만 치수가 달라져도 물건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했을 때 여기는 하얀데 여기는 좀 까맣죠. 이제 이런 것들을 살짝 조정을 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위에는 이 집이 아까 90.5점이었는데 밑에는 80.5점이었는데 그래서 B등급이었는데 밑에는 90.0점이 됐어요. 90.0점 말이 되나? 예, 하여튼 그래서 A로 바뀐다. 즉, 집 사이즈 그대로 두고 그 집 짓는데 똑같은 재료를 들이더라도 이런 설계 툴을 기준으로 무엇을 어디에 비치를 하는가, 벽의 길이를 뭐 원래는 뭐 2m로 이제 쭉 빼가지고 꺾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1m 50만 쭉 꺾어서 뻗는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거주성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일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생활 물건 지금 몇 분 했죠?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생활 물건을 기준으로 단위 평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생활 물건 중에는 필요의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20살부터 29살 사이에 이 청년들의 물건에는 공통 분모가 많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생활 물품 중에서도 그러니까 메인 생활 물품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 이 주 생활 물품을 수용하는 단위 평면 가이드라인을 사용해서 대상자들의 단위 평면을 평가를 했을 때 물건마다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지를 설계자의 어떤 감이나 이미 존재하는 보편적인 평면 비율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반올림을 한 값은 섹터를 가로로 놓거나 세로로 놓았을 때 다른 섹터와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또한 섹터로만 구성된 면적의 벽만 둘렀을 때 곧 10cm 단위의 정리된 치수가 별도의 노력 없이 만들어져 편리했다.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만들어질 거다. 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끝났나 봐요. 자, 영상이 여기서 끝낼게요. 요거는.